네, 반갑습니다.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주임 교수 김성환입니다. 오늘 대학원 입학 설명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학과 소개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질의사항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질의사항 답변해드리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본 이제 실시간 상담 설명회는 이제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응용통계학과라는 명칭으로 학과를 운영을 했는데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통계학과에 나오는 그 원리 원칙들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교수를 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AI와 머신러닝과 같은 이 광범위한 통계의 적용점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다 큰 외연을 가지고 학과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과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현재 시점에서는 6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자 전공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함수 추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생존 분석과 같은 응용 통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내용들도 이제 이 학과 내에서 커버를 하면서 학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 학과의 크기와 규모를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저희 학과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다른 여타 학교의 경쟁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학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학교보다는 소규모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 이제 오셔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다 밀착,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은 숫자의 학생과 더 많은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생각한다면은 다소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서도 대학원 수업이라는 것이 도제교육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그 부분이 좀 극복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 드리고요. 그리고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내규에 의해서 이제 입시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두 가지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서류평가는 이제 전공 지식 그리고 통계 유관 과목을 이제 듣고 이해도를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면접 평가를 통해서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 계획 등과 복합적으로 학업 능력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본부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경쟁이 있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없다는 점은 좀 다소 아쉬운 점이지만은 이제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인공지능 컴퓨터공학과 각자의 영역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여서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맞는 학업 계획을 가지고 면접고사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영상 말미에 한번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과 조교를 통해서 학과에 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메일 등을 통해서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하여서 저희 학과 내부의 조영주 교수님 이 두 개의 랩실을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연구실인 통계적 인공지능 연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인데요. 도메인은 Hi-Fi AI라고 해서 Hi-Fi 이제 손에 접근성이 강한 AI에 관련한
내용들을 연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연구실 거창하게 연구실 이제 목표도 세워놓고 관련한 이 연구실 실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인터넷 상태가 다소 느리네요. 네, 그래서 현재 6명, 7명 정도의 실원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 공부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하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축이죠. 첫 번째는 비전, 이 자료를 통한 비전, 이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언어 모델, LLM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전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클래스 라벨이 불충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프리딕션 모델의 애큐러시 높일지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센서를 보통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데 카메라뿐만 아니라 3차원 자료, 라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를 복합적으로 융복합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소 이론적인 어떤 원리적인 측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소 응용,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컴퓨팅의 그 임플리멘테이션 스킬이 먼저 요구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입시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야 할 컴퓨팅 지식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먼저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기에 홈페이지에 적시를 해 두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논문 실적들도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논문들을 한번 보면은 다소 좀 이제 추상적인 내용을 담는 연구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비전 자료를 이용해서,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탐지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향후에 이쪽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취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실은 보통 연구실 입시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학원 학위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연구 능력에 대한 확보입니다. 연구 능력의 확보에 대한 증명은 논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의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를 기획해서 그걸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연구 기획이죠. 그래서 보통 연구를 수주를 하기 위한 연구 기획, 이 두 가지 측면에 이 학습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존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는, 이제 물론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통과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물 흐르듯이 다음 단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리고 훈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연구실은 이제 저희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내에 조영주 교수님께서 연구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조용주 교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는 전통적인 통계와 새로운 떠오르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것들을 융합을 함으로써 하는 과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교수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분야는 이제 생존 분석과 그다음에 기계학습,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인과 추론, 이 세 가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그 생존 데이터라는 거는요, 그 이벤트나 상태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다루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 분석은 핵심은 그 이벤트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저희가 생존의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비교해서 코로나를 걸리지 않을 확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저희 그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생존 분석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나 이제 건강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인데 꼭 그쪽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이 데이터 이런 데이터 하에서 여러 가지 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인과학적 요인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의 특색, 건강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진 건강 상태 등이 과연 그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생존 확률을 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 분야를 많이 확장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생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을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연구를 하는 쪽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서바이벌 데이터를 이제 입력으로 받는 이제 딥러닝을 적용해서 정확한 서바이벌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일반적인 딥러닝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바이벌 데이터를 받아서 그 생존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부스팅 같은 트리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트리를 성장시켜서 그 트리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이제 다 평균 내 가지고 이제 정확한 예측값을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측력이 낮았다, 점차 예측력이 높아지는 모델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랜덤 포레스트와 그 부스팅 모델을 이제 거기다 이제 생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학생들이 그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인과추론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인과추론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 그 인과 효과를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인과 효과의 추정은 일단 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약이 정말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좋아졌게 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이 인과 효과의 분석은 굉장히 분석은 필수 불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또 그와 그런 의학 데이터 말고도 어떤 사회 과학 데이터도 이제 분석하는 데 제가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관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퍼들이 나와 있는데, 좀 페이퍼들이 조금 좀 이론적일 수도 있고 좀 응용적일 수도 있는데, 이걸 보시고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보시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희 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학 지원서 제출 기한은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이고 온라인 접수는 UA 어플라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과나 저의 랩실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에 그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랩실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혜택이 뭐냐고 했을 때 아까 전에 그 김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랩실도 이제 어떤 논문을 작성해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이제 방법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회 및 외국 학회 참여기회 제공, 국내 프로젝트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보건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참여 또는 다른 교수님과 국내외 교수님과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여기 보시면 참고로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외국 학회와 국내 학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대학원은 요즘 이 시대에 제 생각에는 필수적인 게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감으로써 이제 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또 저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입학 설명회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참여하시고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좀 기다려 볼게요. 질문 기다리는 중에 뭐 잠깐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건 좀 빠진 건 한번 말씀 좀 드리자면은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는 사실은 데이터 과학의 총체,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생각해보고 다룰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토픽들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의 어떤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 방향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통계학과,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제시하는 전통적인 어떤 원리적인 이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상대적으로 더 주의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단이 있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저희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인공지능 공부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의 실용적인 측면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업공학과나 인공지능학과나 컴퓨터공학과는 어떤 구현적인 측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 체계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근본을 생각해보고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원인, 그리고 왜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더 깊게 공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간을 먼저 공부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리멘테이션 툴이랑 구현이라는 것은 시의성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 원리적인 측면은 쉽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발전 추이를 한번 보면 사실은 먼저 서비스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한 연구를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특이점이 오게 되고 성능을 더 이상 증진시킬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다시 원리로 돌아와서 그 기준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간을 배웠던 사람들은 그런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떤 모델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대부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죠. 그 딥러닝 기반의 그 비선형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의 추정량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은 통계학과 내에서만 관심이 있지 한 발짝만 넘어가면 사실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 미래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겠다 했을 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예. 혹시 랩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랩실에서 근무를 해. 예. 이제 사실은 소위 이제 K 대학원생이죠. 예, 그 랩실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대학원생들이 여기 와서 노동을 하고 여기서 랩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쪽에 오셔서 훈련을 받는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직장이 아니고 사실은 훈련을 하면서 내 능력과 시야를 점점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측면이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훈련 프로그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없이 시간만 보내면은 대학원 학위만 달랑 따게 되고, 그래서는 지금같이 급변동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대학원 출신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연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 논문 작성 능력, 두 번째 연구에 대한 기획, 연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각 교수님들마다 각기 모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연구실 들어오게 되면 프로젝트가 배당이 되게 되고요. 맨 처음에 아무런 지식이 없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시간을 대부분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 학생들이 온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논문을 리딩하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구현된 결과를 다큐멘테이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경험해보고 습득을 한다. 이야기만 딱 들어도 사실 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스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석사과정 2년 동안 이 부분만 굉장히 몰입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역량적인 측면이 상당히 증진되고, 그리고 석사과정을 석사과정 내에서 연구실 생활을 했던 학생과 아닌 학생과 비교했을 때 2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도제식 교육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양성 전문가 과정 6개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들어도 사실은 실력의 진보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식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실 생활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와야 됩니다. 네, 내가 정말로 이 부분에 몰입해서 공부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내가 꼭 가져가야 됩니다. 대부분 20대 분들이 이제 오잖아요. 네, 그때 사실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네, 그때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 입학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이 길었죠? 네, 지금 휴대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어색하네요. 또 있어요? 예. 학부 전공이 통계학 관련 학과가 아닌데 입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을 전향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라고 듭니다. 다만 통계학과 내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코스웍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수리통계학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해놓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통계학 이해하기 위한 기본 수학 지식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미분, 행렬 이론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교육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삭습을 하고 그리고 입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컴퓨팅 능력, 그러니까 파이썬이죠. 지금은 사실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끌어올려져야지 딱 들어왔을 때 사실 여기서 배우는 컨텐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컨텐츠를 못 배우고 여기 세이스피어 문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알파벳을 이제 공부하겠다고 여기를 입학을 해버리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서 입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진로가 제일 궁금하죠. 네, 사실은 대학원까지 와서 뭔가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 부분은 좀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사실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지식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내용의 산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은 굉장히 많하고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금융권이라든지 혹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첫 번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표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그런 업체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자기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죠. 저같이 교수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체마다 이제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사과정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의 부가가치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통계학과에서 보통 많이들 가는 이제 직종인데요. 컨설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구현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통계학과 학생들이 그 부분을 잘 감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컨설팅 펌 안에 들어가서 보면 통계학과 출신들이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직종은 또 약간 석사 대학원생들을 좀 선호하는 측면이 강해서 어느 정도는 네트워크를 타고 취업을 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이제 지원하실 분들은 이제 지원하셔서 면접고사에서 그리고 입학한 이후에 또 대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